유압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압 회로를 보면 A 실린더는 4포트 2위치 양솔레노이드 밸브, B 실린더는 4포트 2위치 편솔레노이드 밸브로 구성을 했고요.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솔레노이드 번호가 회로도에서 이렇게 항상 순서대로 쓰는 건 아니죠. 네,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아니고 1번, 3번, 2번이에요. 요거 제가 보니까 많이들 헷갈리더라고요. 뭐 회로 수정할 때는 1번, 3번, 2번으로 해놓고 나중에 작업할 때는 꼽을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꼽아요. 네, 실수를 좀 하시더라고요.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 변이단계 선도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변이단계 선도를 정리를 하면 아래쪽에 동작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전진, 두 번째 B 전진, 세 번째 B 후진, 네 번째 A 후진. 위에다가 신호를 정리를 하면 스타트 PB1이고요. A 전진에서 LS2, B 전진에서 LS4, B 후진에서 LS3, A 후진에서 LS1번 신호를 온시키고 종료합니다. 이 LS1번은 재시작할 때 재시작의 시작 스위치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전기 회로 쪽으로 와서 솔레노이드 아래쪽의 기능을 정리합니다. Y1번 A 전진솔, Y2번 B 전진 B 후진솔, Y3번 A 후진 솔레노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회로 구조를 보면 이게 몇 번째 설계 방법으로 설계가 됐을까요? 사실은 두 번째 설계 방법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보던 회로에는 여기에 어떤 신호들이 주로 들어갔었죠? 마지막 동작 완료 신호가 들어갔잖아요. 이 설계 방법에서 마지막 동작 완료 신호가 여기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설계 방법으로 설계를 할 때 동작이 4개더라도 여기에 마지막 동작 완료 신호, 지금 같으면은 아마 LS1번이 되겠죠. LS1번 하나 넣고 여기에 LS1번이 들어가니까 리밋 스위치 접점이 2개 필요하니까 릴레이를 하나 더 써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LS1번 안 들어가도 동작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니까 릴레이가 하나 덜 사용이 된 두 번째 설계 방법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혹시 몰라도 따라가 보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PB1번을 누르면 K1이 자기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K1로 첫 번째 동작 A 전진을 만들어야 돼요. K1로 A 전진 시키는지 확인을 했더니 맞게 돼 있고요. A 전진에서 LS2번을 온시키면 K1번은 닫혀 있고 K2가 자기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K2로 두 번째 동작 B를 전진시켜야 돼요. K2로 B 전진 맞게 돼 있죠. 네. 이제 B가 전진을 해서 LS4번을 누르면 K2는 닫혀 있고 K3이 자기 유지가 돼서 K3으로 B를 후진을 시킵니다. K3으로 B 후진. 네, B 접점으로 끊어주는 거 맞게 들어가 있죠. 이제 B가 후진을 해서 LS3번을 누르면 K3은 닫혀 있고 K4가 온이 되면서 K4로 A 후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K4가 온이 될 때 여기가 열리면서 죽고 열리고 죽고 열리고 죽고 열리고, 전기 회로가 초기화가 되겠네요. 그리고 K4로 A를 후진을 시키는데 신호가 맞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데, 네. 지금 마지막 동작 A를 후진을 시키려면 Y3번의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Y3번에 전원이 공급되는 시간,
충분한 시간 동안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K사가 온이 되면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K사는 아주 짧은 시간만 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동작을 하지 못하고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K4를 자기유지 되도록 이 자기유지 라인을 여기다가 해주라고 했죠. 밑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릴레이 동작이 K1번 켜지고 2번 켜지고 3번 켜지고 4번 켜지면서 1, 2, 3번이 꺼져요. 그러면 A가 후진을 할 텐데 A가 후진이 완료되면은 K4도 자기유지를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유지 해제 신호는 A가 후진을 해서 LS1번을 누르게 되면 자기유지를 해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LS1번에 A 접점이 들어가야 될까요? B 접점이 들어가야 될까요? B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A 실린더가 후진해서 LS1번을 눌렀을 때 여기가 열려야 되니까 B 접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자기유지 라인 바꾸는 거는 바꾸는데 이거 B 접점으로 배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회로는 잘못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기유지 배선 수정하는 거하고 LS1번을 B 접점으로 배선하는 거. 이렇게 해서 기본 동작을 수정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유지보수 계획 보겠습니다. 3번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린더 B의 전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하여 미터인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하시오. 실린더 B의 전진 속도를 미터인. 실린더 B의 전진 속도를 미터인이라고 했으니까 전진할 때 들어가는 유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왼쪽, 오른쪽 어디에 설치가 돼야 되죠? 전진할 때 미터인 들어가는 거. 왼쪽에 설치가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체크밸브의 방향은요. 전진시키러 들어갈 때 조절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게 체크밸브에 막혀야지만 조절이 되겠죠. 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실린더 A의 압력 라인에 가마밸브와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여 유압 회로도를 변경하고 2차 측의 압력이 2MPa이 되도록 조정하시오. 실린더 A의 압력 라인에 가마밸브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이쪽 릴리프 밸브의 최고 압력은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죠? 4MPa이에요. 네. 이것을 실린더 A가 동작을 할 때는 최대 압력을 2MPa로 낮춰서 쓰겠다. 네. 그래서 가마 밸브를 실린더 A의 공급 측에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린더 A에 들어가는 메인 쪽에 설치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그릴까요? 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마 밸브는 우리가 사용하는 밸브는 외부 드레인 포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배관을 하는 포트가 3개가 있습니다. 가마 밸브에는. 네. 외부로 드레인 빠져야 되는 탱크 포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가마 밸브는 탱크 포트를 탱크 측으로 연결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외부 드레인이 있는 거라면.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그리고 가마 밸브를 설치를 하면 압력 게이지가 같이 설치가 돼야 되겠죠. 네. 어디에 설치가 돼야 될까요? 입구, 출구. 출구 쪽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감압된 압력을 압력 게이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2차 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밸브를 얘기할 때 뭐 입구 측, 출구 측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1차 측, 2차 측 이런 얘기도 합니다. 1차 측, 2차 측으로 얘기할 때는 1차 측이 입구 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측이 출구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측의 압력을 2MPa로 하라는 말은 감압 밸브로 감압된 압력을 최대 2MPa까지 공급하도록 해라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 설정 압력은 2MPa이잖아요. 네.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될까요? 감압 밸브의 압력을 설정을 할 때는 2차 측에, 즉 출구 측에 최대압이 걸린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펌프를 켜면 이쪽으로는 더 이상 기름이 갈 곳이 없으니까 최대압이고 A 실린더 쪽에는 역시 기름이 갈 곳이 없으니까 최대압이 걸려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밸브는 설치하고 작동률을 공급한 상태에서, 즉 최대압이 걸린 상태에서 게이지를 보면서 조절하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연속 스위치 PB2, 연속 정지 스위치 PB3을 추가해서 PB2를 누르면 기본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하고 PB3을 누르면 해당 행정이 완료된 후에 동작이 정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카운터를 안 쓰고 PB2를 누르면 연속 동작을 하고 PB3을 누르면 정지하는 회로를 만들려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연속 동작을 만들어야 되니까 PB2로 새로운 릴레이를 자기 유지하는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릴레이는 K5번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K5의 접점을 기존 시작 스위치하고 병렬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속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연속 동작을 정지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카운터를 썼을 때는 연속 동작을 정지하는 신호가 카운터의 출력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정지를 어떻게 시키래요? PB3을 눌러서 정지하라고 돼 있으니까 PB3 비접점 신호가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회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압 2번에 대한 설명도 마치겠습니다.